신대래 논문 통계 분석 연구원입니다. 제38강 PLSSEM 연속형 조절 변수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실습 2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재는 268페이지에 있습니다. 통계 실습 8-2 연속형 조절 변수를 이용한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실습 문제입니다. 프로젝트는 제8장 스마트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해서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을 실습하고 또 분석 결과를 제시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실습 문제도 수작업으로 해야 될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SPSS를 사용한다든지 또 엑셀을 사용해서 수작업으로 계산하는 절차들이 있으니까요. 조금 다소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모형에서 중요한 거는 연속형 조절 변수가 사용됐다는 것인데요. 특히 사용자 통제성이라는 조절 변수가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DES가 셋에 미치는 영향과 그리고 셋이 로이에 미치는 영향, 이 세 가지 관계에서 특히 DES가 셋을 4개로 해서 종속 변수에 미치는 이 간접 효과가 있는데요. 이 간접 효과를 조절 변수 수준에 따라서, 즉 유콘이라고 하는 사용자 통제성의 수준에 따라서 이 간접 효과가 다른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 바로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실습이 되겠습니다. 이 실습을 위해서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노테이션들이 나오는데 개수 표시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는 GES 로이는 C'으로 우리가 정의를 했고요. 이걸 추정했습니다. 추정할 거고요. 그다음에 A를 추정할 거고요. 요 관계죠. 요 관계를 추정할 거고, 그 다음에 이쪽 관계, 즉 B1을 또 추정할 거고요. 또 조절 변수가 로이에 미치는 P2도 추정할 겁니다. 그리고 상호작용항이 우리 로이에 미치는 B3도 이제 추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이제 풀 때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걸 계산해야 되냐 그러면 조절된 매개지수, 즉 IMM을 구해야 된다. 그거를 이해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조건부 간접 효과를 또 계산해서 조절 변수 수준별로 우리 통계적 검증이 어떻게 되는지, 즉 간접 효과가 유의한지 아닌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이러한 계산 절차가 필요합니다. 조금 하나씩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씩 봅시다. 자, 여기에서 자, 먼저 조절된 매개지수를 이제 계산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조절된 매개지수는 오른쪽에 있는 통계적 연구 모델에서 A, B3입니다. 즉 A 요 경로로 갔다가 이렇게 이제 오는 건데 뭐냐면 B3예요. 그래서 요 두 개를 곱한 것이 바로 이제 조절된 매개지수가 되겠고요. 두 번째 조건부 간접 효과 오메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시 보면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지우고 A, B1이니까 이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오는 거죠. A, B1 플러스 그 다음에 또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죠? A, B3입니다. A하고 상호작용한 곱하는 거 이 B3 이걸 곱하고 여기에다가 다시 W로 곱하는, 즉 조절 변수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조절 변수 세 가지 수준, 조절 변수의 세 가지 수준 세 개가 있겠습니다. 낮은 수준, 중간 수준, 높은 수준, 이렇게 세 개의 조절 변수 수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수준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세 개의 간접 효과, 즉 조건부 간접 효과를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델에서 우리가 이제 분석할 가설은 뭐냐면, 자, 스마트폰의 사용 통계성은 디자인 품질이 고객 만족도를 통해서 고객 충성도에 미치는 이 간접 효과, 이 매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아닌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설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스마트폰의 사용자 통계성은 디자인 품질, 고객 만족도, 고객 충성도 간의 간접 효과를 조절할 것이다. 이게 가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은 헤이즈 교수님이 만드는 모델 중에서 14번에 속합니다. 번호, 모델 넘버 14번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정 결과를 통해서 이미 이제 계산된 것을 먼저 보고 실습은 이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조절된 매개 지수를 엑셀을 통해서 수작업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조절된 매개 지수가 이런 이제 양의 값을 가지고 있어요. 플러스의 값을 가지고 있고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또 0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절된 매개 지수를 보면은 조절 효과가 없는 거죠. 즉 조절된 매개 효과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다음에는 이제 조건부 간접 효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조절변수 수준에 따라서 낮은 수준, 중간 수준, 높은 수준으로 봤더니 다 0이 이쪽에 있죠. 즉 하한값과 상한값이 있는데 0이 이쪽 앞에 있어서 이 사이에는 0이 없어요. 따라서 다 채택이 됐죠. 그래서 낮은 수준, 중간 수준, 높은 수준에서 조건부 간접 효과가 다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렇게 이제 상반된 결과가 나왔잖아요. 위에 조절된 매개 지수는 매개 효과가 없다. 밑에는 8-4 조건부 간접 효과에 의하면 모든 수준에서 다 조절된 매개 효과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되냐면 위의 것이 더 중요해요. 공식적인 검증은 조절된 매개 지수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실습 문제에서 결론은 뭐냐? 조절된 매개 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고 마치면 되겠습니다. 연속형 조절 변수의 표준 편차를 구하기 위해서 SPSS 프로그램으로 들어왔습니다. 파일로 가서 파일을 열기 하겠습니다. 열기 데이터 클릭 그리고 제8장에 있는 데이터 제8장 연속형 조절 변수 확장 잔명이 뭐로 되어 있어요? SAV 즉 SPSS 파일이라는 뜻입니다. 열기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교재하고는 좀 다르게 하겠습니다. 교재는 이렇게 평균 중심화를 했는데 사실 평균 중심화를 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6콘 1이 있습니다. 4, 4, 4. 측정 변수가 사용자 통제성은 3개가 있는데 3개의 평균 값을 내서 총괄 값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6콘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보시면 4, 4, 4니까 평균은 4죠. 4죠. 그래서 이렇게 와서 보면 6군 토트라는 걸 제가 이렇게 변수명을 만들어 놨는데 첫 번째 계산된 걸 보면 4가 나왔습니다. 즉 6콘 1, 2, 3를 더해가지고 측정 변수 3개니까 3으로 나눴어요. 나누니까 4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6콘 토트를 다 케이스별로 다 구할 수가 있겠죠? 예, 이거를 이제 구한 다음에 우리가 조절 변수의 표준 편차를 이제 구해야 되니까요. 다시 분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분석 기술 통계량 들어와서 자 선택하겠습니다. 유콘 토트를 선택하시고요. 자 오른쪽으로 보내세요. 다음은 옵션 누르시고 다른 거 다 지우시고요. 표준 편차만 남겨두세요. 필요한 거는 우리가 뭐 할 때 필요하냐면 조건부 간접 효과 할 때 W 수준을 이제 구해야 되는데 W 수준의 계산 요소 중에서 표준 편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표준 편차를 미리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그리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은 표준 편차는 6콘, 즉 사용자 통제성 조절 변수의 표준 편차는 0.996이 나왔습니다. 0.996 이렇게 확인하시고 여러분 뭐 책이나 노트에다가 이 표준 편차 값을 써 놓으시기 바랍니다. 잊지 않도록 자 표준 편차는 0.996이 나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통계적 연구 모델의 개수 추정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 스마트 PS 4.0으로 들어왔습니다. 파일 눌러주세요. 다시 쭉 내리셔가지고 임포트 프로젝트 프롬 백업 파일 클릭해 주세요. 다시 우리가 실습할 프로젝트는 스마트폰 프로젝트 2번이 되겠네요. 2번 선택하시고 열기 버튼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세이브 들어가 보겠습니다. 더블 클릭 다시 고객 충성도 모델 클릭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교재 268페이지하고 그림이 다르네요. 그래서 올바로 수정해 보겠습니다. 수정하는 방법. 자, 요거를 클릭하세요. 이 선을 클릭하시고 딜리트 키 눌러주시고 다시 6콘을 오른쪽으로 옮기겠습니다. 옮기셔가지고 방향 전환하겠습니다. 툴바에서 오른쪽 클릭
이렇게 됐죠? 다시 아무 데나 엔터 누르시고 다시 화면 상단으로 가겠습니다. 커넥트로 가셨으면 자, 6콘을 왼쪽 마우스 클릭한 상태에서 셋과 로이 선에다 갖다 놓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이제 뭐가 됐어요? 조절 변수가 이렇게 이제 그려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통계적 모델을 가지고 개수 추정을 하면 됩니다. 자, 칼큘레이트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부트스트래핑을 들어가야 되죠. 자, 여기에서 확인하실 거는 반드시 우리가 부트스트래핑 5000번을 이제 하게 될 텐데요. 이 5000번을 해가지고 서브 샘플, 부표본을 5000개를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클릭해야 돼요. 여기 클릭하지 않으면 이제 결과를 얻을 수 없어요. 여기를 잘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페이레스 셋업으로 한번 오른쪽으로 가보시죠. 가보면 이제 조절 변수를 민 센터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균 중심화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이 이제 이렇게 평균 중심화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조절 변수 수준을 구할 때 W가 세 가지 수준인데 거기에서 M은 다 제로가 되는 겁니다. 0 숫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수준은 플러스 1 SD, 평균은 제로, 그리고 낮은 수준은 마이너스 1 SD 이렇게 이제 변하게 됩니다. 계산할 때 그거를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스타트 칼큘레이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면 자, 왼쪽에서 결과창에서 다시 이렇게 내려보세요. 지표관리창 이렇게 내려보시면 자, 알고리즘 있습니다. 여기 알고리즘에서 샘플스 이걸 누르시면 부표본 5000개가 보일 겁니다. 자, 5000개가 보이실 거예요. 쭉 보십시다. 0번에서부터 4999까지 있을 거예요. 쭉 내려볼까요? 4999까지 있죠? 따라서 5000개 샘플이 구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올리겠습니다. 5000개, 0번부터 시작했으니까 5000개 부표본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표본 안에는 각 경로에 이제 값들이 이렇게 구해져 있습니다. 여러 개가 다 구해져 있어요. 이렇게 쭉 다 구해져 있으니까요. 요거를 이제 복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Copy to Excel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5000개 부표분이 다 이제 클립보드로 복사가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는 다시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엑셀 파일이 있는데 8장 엑셀 파일로 이제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조절된 매개 지수하고 조건부 간접 효과를 계산하기 위해서 다시 화면으로 바탕화면으로 왔습니다. 바탕화면에서 데이터 파일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분석 데이터 고급 스마트 PLS 4.0을 누르겠습니다. 누르시고요. 8장으로 들어갑니다. 8장에서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8-2에 조건부 간접 효과 계산하는 거와 조절된 매개지수 계산을 위한 엑셀 시트가 있어요. 여기를 클릭합니다. 매개지수 클릭.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이제 처음에는 여기에 빈 칸으로 있을 거예요. 빈 칸으로 아무것도 없이 이제 제가 제목만 적어놨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앞으로도 똑같은 거 할 때는 이렇게 제목만 써놓으시고 여기도 제목 써놓으시고요. 이렇게 써놓으신 다음에 여기 하얀 부분 요 2번에서 오른쪽 클릭하시고 붙여넣기 하면은 이게 다 붙어요. 밑에 0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모든 데이터가 붙을 거예요. 5002번까지 있습니다. 5002번까지 다 붙을 겁니다. 자, 붙으면은 이제 우리 케이스 1번, 0번이죠? 0번에 대한 이제 조절된 매개지수를 구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는데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요거 곱하기 요거. 즉 다시 말하면은 이렇게 들어오면은 C3 곱하기 F3가 되는 거죠. 이렇게 곱하시면은 이제 케이스 0번에 대한 조절된 매개지수가 계산되고 밑에 거 다 계산하는 방법은 모서리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더블 클릭하시면 5002번까지 이제 케이스별로 조절된 매개지수가 다 계산될 겁니다. 계산하고 나서 우측으로 오세요. 자, 우측으로 오겠습니다. 자, 우측에 보시면은 이제 조절된 매개지수 제가 다 적어놨습니다. 화면 상단에 보면 에버리지 G3부터 G5002번까지 이렇게 해서 평균값 구하면 되고요. 그게 조절된 매개지수고요. 표준 편차는 이제 함수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stdev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G3부터 G5200까지 이렇게 입력하신 다음에 엔터키를 치면 표준 편차가 계산됩니다. 그 다음에 t밸류는요, t밸류는 이제 i3가 여기죠. i3에서 나누기 뭐죠? 즉 다시 말하면 조절된 매개지수 나누기 표준 편차 하면은 t밸류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한값을 또 구해야 되는데 하한값은 퍼센타일을 사용해서 G3부터 5002까지 이렇게 선택하시고요. 땡땡 해주세요. 가운데는 콤마 0.05 가로 닫고 이렇게 하면 하한값 부트스트랩을 통해서 결국은 실내 구간법을 이제 구한 건데요. 하한값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한값이 또 있어요. 오른쪽 보시면 상한값은 이제 퍼센타일 G3 땡땡 G5002, 0.95. 그래서 유의 수준 0.05 수준에서 이제 하한값과 상한값을 이렇게 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값이 다 구해졌으면 우리가 이제 이걸 보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자,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있어서 이 사이에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가설은 이제 조절 매개가 있다는 가설은 이제 기각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조절된 매개지수에 의하면은 조절된 매개 효과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건부 간접효과 계산을 위해서 엑셀 시트 선택해서 들어가겠습니다. 8-2 조건부 간접효과 계산 클릭하면 이제 이런 이제 엑셀 시트가 나왔는데요. 여기에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자료가 없는데 이제 방금 전에 스마트 패드 4.0에서 우리가 개수 추정을 했잖아요. 그걸 복사해 놨으니까 이제 여기에서 오른쪽 클릭해가지고 붙이기 하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클릭 붙이기 하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5002번까지 데이터들이 쭉 붙을 거예요. 이제 붙으면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별로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조건부 간접 효과를 구하는 거예요. 이 식입니다. 위에 보시면은 C3 곱하기 D3 또 C3 곱하기 F3 곱하기 표준 편차가 나와 있죠. 마이너스 1 표준 편차 0.996 이렇게 곱하면은 이제 여기 있는 이제 계산값이 나오는 거예요. 자, 1 표준 편차 아래에 있는 이런 것이 나왔고 평균값에서도 이렇게 계산하면 이제 표준 편차가 0이니까 0을 넣으면은 이제 이런 값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높은 이제 집단이죠. 높은 1 표준 편차 높은 집단은 또 이렇게 계산이 될 겁니다. 다 계산이 됐으면은 여기 있죠. 모서리를 더블 클릭하십시오. 이렇게 하시면은 밑에 다 계산될 거예요. 여기서도 모서리 더블 클릭, 여기서도 모서리 더블 클릭. 이렇게 하시면 모든 이제 케이스별로 조건부 간접 효과가 계산되고요.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조건부 간접 효과 계산 추정할 수 있는 식들을 제가 다 마련해 놨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조건부 계산 평균보다 1 마이너스 SD 작은 경우, 그다음 평균인 경우, 평균보다 1 표준 편차 높은 경우 이렇게 세 집단으로 나눠서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자, 조건부 간접 효과 값은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자, 에버리지로 해가지고 G3가 여기죠? 여기서부터 쭉 이제 계산하면 됩니다. 어떻게 계산하냐면 첫 번째 사례는 이런 식으로 식을 넣으면 나와요. 즉 마이너스 0.996이 표준 편차죠. 낮은 값이죠. 그 다음에 평균값도 넣으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평균값 이렇게 해서 평균이 0이니까 요 식만 넣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높은 경우죠. 표준 편차가 1표준 편차 높은 경우는 이렇게 또 평균값을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이제 구하시면 식은 다 됐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를 또 구하세요. 여기 표준 편차 식이 나와 있죠? 함수를 이용해서 구하는 겁니다. stdev를 사용해서 G3부터 G5002번까지 범위를 잡으셔서 이렇게 엔터를 치면 표준 편차가 나와요. 낮은 경우, 평균인 경우, 그 다음에 높은 경우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t값은 어떻게 구하냐면 조건부 간접 효과 계산한 거에서 나누기 표준 편차, 즉 L3 나누기 M3가 되겠네요. 그 다음 하한값은 이렇게 구합니다. 퍼센타일 G3부터 5002까지 범위 잡아가지고 컴마 하시고 0.05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나오고요. 상한값도 마찬가지죠. 상한값 이렇게 하시면 나옵니다. G3부터 G5002까지 범위 잡고 컴마 0.95 가로 닫으면
이제 엔터 치면은 상한값이 계산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다 계산하시면 됩니다. 밑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다 계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모든 값을 다 구했는데 이 값에 의해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한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교재에 나오겠죠? 교재를 통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교재를 설명하겠습니다. 페이지 274페이지입니다. 두 가지 결과가 나와 있어요. 조절된 매개지수에 대한 거와 조건부 간접효과 결과가 나와 있는데 조절된 매개지수는 이미 설명을 드렸죠. 하한값에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 0.049, 상한값에 0.068. 따라서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이 있죠. 따라서 이제 조절된 매개지수는 이제 기각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의하면은 조절된 매개 효과가 없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건부 간접효과를 이제 보시면요. 낮은 수준에서는 하한값과 상한값, 그리고 중간 수준에서도 하한값과 상한값, 높은 수준에서 하한값과 상한값을 보면 모두 그 사이에 0이 없어요. 따라서 다 채택이 됐죠. 다시 말하면 조절 전수의 수준에 따라서 모든 수준에서 다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즉, 조건부 간접 효과가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공식적인 검증은 조절된 매개지수를 통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표 8-3으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절된 매개 효과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가설은 이제 기각된 것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저희들은 제38강 연속형 조절 변수 조절된 매개 효과 분석 실습 2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